사돈이 진행하려고 해도 예약자가 명시돼야 해요. 그런 복잡한 거 왜 하냐고. 지연아, 네가 좀 알아서 해. 가족끼리 이렇게 따질 거야? 민자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어요. 책임은 지기 싫고 권한만 쥐려는 속셈이 드러났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였어요. 친정아버지의 식당이 함부로 쓰이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저는 표정을 다시 가다듬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서명을 거부한 뒤로 저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메뉴 시식이 왔죠. 식당 VIP룸에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민자, 큰아주버니 부부, 그리고 남편 태성까지요. 저는 옆에서 노트를 펼쳤죠. 어서 오세요. 오늘 준비한 코스 메뉴 보여드릴게요. 주방장님이 하얀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접시들이 하나씩 놓였죠. 전체는 모둠 사시미입니다. 메인은 와규 스테이크, 그리고 디저트는 말차 티라미수입니다. 이게 전부야? 민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주방장님은 잠시 멈칫했죠. 기본 코스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기본, 우리 손님들이 기본으로 먹으라고.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어요. 오마카세 없어? 요즘 고급 식당은 다 오마카세 나오던데. 오마카세 코스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추가 요금?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민자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주방장님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죠. 어머님, 오마카세는 식재료 단가가 높아서 별도 구성이래요. 그래도 우리 손님들한테 이런 거 내놓으면 체면이 안 서지. 오마카세로 해. 민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옆에서 큰아주버니는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죠.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큰아주버니에게 물었어요. 형님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잘 모르겠어. 형님은 실무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였어요. 칠순 주인공 아들인데도요. 그럼 오마카세로 어떤 걸 준비할까요? 제가 메뉴판을 펼치자 민자가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참치대도로, 성게, 도미, 전복 이런 거 다 넣어. 최고급으로. 어머님, 손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주문할 수 있어요. 손님 수 60명 정도. 민자는 대충 말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죠. 60명이요?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친척 구성 파악해야 메뉴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대충 60이면 넉넉하게 70으로 잡아. 70명이요? 인원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넉넉히 준비해야지. 민자는 책임을 흐리며 숫자만 부풀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님, 정확한 인원을 알아야 식재료 발주가 가능해요. 발주는 식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 지연아, 너 왜 자꾸 따져?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더 말하지 못했죠. 시식이 끝나고 주방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마카세 코스는 사전 발주가 필요합니다. 특히 참치 대도로 같은 건 당일 확정 규정이 있어요. 당일 확정이요? 네, 단가가 높고 신선도가 중요해서요. 주문 확정 후 취소나 변경이 어렵습니다. 주방장님의 설명은 조용했지만 명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시댁을 다시 찾았어요. 당일 확정 이야기를 꺼내야 했죠. 어머님, 오마카세 추가 건인데요. 식당에서 사전 발주랑 당일 확정이 필요하대요. 당일 확정, 사돈 사이에 돈 얘기하는 거야. 민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규정이래요. 고급 식재료는 모두 그렇게 한대요. 가족끼리 하는 건데 무슨 규정을 따져. 지연아, 너 지금 속 좁게 구는 거야? 민자는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어머님, 저는 그냥 식당 규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내가 사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이런 것까지 규정 운운하면 우리가 무슨 손님이야.
옆에서 태성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도 맞아.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리면 융통성 있게 해주실 거 아니야. 융통성? 저는 남편을 봤어요. 태성은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죠. 어차피 장인은 식당인데 뭐가 문제야. 태성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고 알았죠. 힘들지, 아버지. 시댁에서 당일 확정 이야기하니까 제가 속 좁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딸이 공격받는 걸 보고도 직접 나설 수 없었죠. 사돈 체면이 있으니까요. 규정은 규정이야. 식당 직원들도 있고 원칙은 지켜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나서면 네가 더 곤란해진다. 시댁에서 네 탓할 거야. 아버지는 저를 안쓰럽게 봤어요. 하지만 참았죠. 사흘 뒤 식당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손님 명단이었죠. 명단에는 시댁 친척 외에 특별 손님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전부 시어머니 지인들이었죠. 부녀회 회장 김숙자, 성당 봉사단 박말숙, 고등학교 동창회 이은숙, 총 20명이 넘었어요. 칠순잔치 손님이 아니라 시어머니 지인 모임이었죠. 이게 뭐지? 저는 명단을 다시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칠수는 단출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자기 지인들을 잔뜩 끼워 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과시였죠. 사돈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저는 명단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친정 아버지의 식당이 평생 쌓아온 신용이 시어머니의 과시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죠. 저는 명단을 복사했어요. 기록으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자기 지인들을 손님으로 끼워 넣는다는 걸 알게 된 뒤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나흘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지연아, 메뉴에 오마카세 넣기로 했어.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근데 수량을 정확히 해야겠더라. 오마카세 50세트로 주문해. 50세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50세트라니요? 그래. 최고급으로 해. 참치 대두로 꼭 넣고. 어머님, 손님이 70명인데 50세트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딱 맞잖아. 어린이들은 안 먹으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손님 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확인은 됐어. 그냥 50세트 준비하라고. 하지만 오마카세가 남으면 어쩌시려고요? 취소도 안 되는데요. 하지만은 무슨, 네가 실무 담당이잖아. 알아서 처리해. 민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바로 김주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임님, 오마카세 50세트 발주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50세트요. 수량이 상당한데요. 주임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어머님이 그렇게 주문하래요. 일단 시세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기는 참치 단가가 높거든요. 얼마나 높은데요? 세트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예요. 식재료에 따라 달라지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0세트면 최소 이 5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주문자 명시가 필요해요. 이 정도 수량은 주문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주임님은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민자가 거실에 있었죠. 어머님, 오마카세 견적 나왔어요. 얼마야? 최소 500만 원이래요. 량체 오바이? 민자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죠. 그래도 해야지. 손님들한테 제대로 대접해야 하니까. 어머님, 수량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줄여. 부족하면 어쩌려고? 민자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책임은 제게 넘기면서요. 그리고 주문자 명시가 필요하대요. 주문서에 서명해 주셔야 해요. 또 서명? 난 그런 거 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제가 주문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서명하세요. 네가 실무 담당이잖아. 전화도 네가 하고 서류도 네가 처리하는 거야. 민자는 실무는 전부 제게 떠넘기고 본인은 빠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싸울수록 요구가 더 커진다는 패턴을 읽었거든요. 대신 표정 없이 노트를 펼쳐 체크리스트를 채워갔어요. 오마카세 50세트, 최고급, 주문자 미정. 저는 차분하게 기록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친정 아버지는 주방장님을 따로 불렀어요. 오마카세 50세트 공급 가능해? 사장님, 그 수량은 보통 대형 연회에서나 주문하는 양입니다. 알아. 근데 사돈 쪽에서 요구한 거라 최대한 빨리 알아봐. 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어요. 주방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공급처 여러 곳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송 시간도 촉박하고요. 그래, 최대한 알아봐.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두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쌓였죠.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 따님이 참 단단하십니다. 감정 하나 안 드러내고 체크리스트만 채우시더라고요. 그게 더 걱정이야. 속으로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는 제 얼굴을 떠올렸어요. 표정 없이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아파 보였죠. 이틀 뒤 우연히 시어머니의 통화를 듣게 됐어요. 시댁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민자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회장님, 우리 영감 칠순 말이야. 민자는 부녀회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사돈 일식당에서 하는데 완전 최고급이야. 오마카세만 50세트 나온대. 맞아. 사돈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는지 알겠더라고. 회장님도 꼭 와봐. 이런 칠순은치 않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오마카세가 단순 메뉴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인들한테 자랑하려고 만든 선전 도구였죠. 사돈 어른이 식당 하시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민자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죠. 사돈이 대접한다고? 친정 아버지가 대접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아버지의 식당을 자기 체면 도구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욕의 타겟이 저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친정 아버지의 삶 전체가 평생 쌓아온 신용이 시어머니의 과시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결단이 서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주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주임님, 모든 주문건 주문서 정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주문자, 수량, 단가 전부 명시해서요. 주임님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요청자 서명란도 명확히 넣을게요.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만든 덫에 스스로 걸리도록요. 오마카세가 시어머니의 과시도구라는 걸 알게 된 뒤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죠. 우리 영감 칠순 말이야. 사돈 식당에서 하는데 완전 최고급이야. 민자는 친척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식당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친척 한 명이 물었어요. 민자는 손을 휘저었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무료지. 사돈 어른이 알아서 해주신대. 무료요? 정말요? 사돈 사위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민자는 단정지었어요.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죠. 이미 무료라는 전제가 퍼져버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대화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여보, 저는 남편 태성을 조용히 불렀어요.
태성이 부엌으로 왔죠. 어머님이 친척들한테 식당 비용이 무료라고 말씀하셨어. 그래, 그게 말이 돼? 우리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지금 당장 말해줘. 저렇게 소문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돌려. 알았어. 내가 말할게. 태성은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 서자 말이 흐려졌죠. 어머니, 식당 비용 건 말인데요. 왜? 무슨 문제 있어? 민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태성은 움찔했죠. 그게 지연이가 좀 걱정을 해서요. 사돈이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지연이가 시켰어. 민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태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알았어요. 제가 조용히 할게요. 태성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을 봤죠. 여보, 좀만 참고 넘어가자. 어머니 기분 상하시면 더 복잡해져. 참고 넘어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 걱정하는 건데 당신은 어머니 기분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분쟁 만들면 우리만 힘들잖아. 태성의 말에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분쟁 회피 편이었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돌아서며 마음을 다졌어요. 혼자서야 한다고요. 다음 날 김주임을 만났어요. 주임님, 비용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시어머님이 친척들한테 무료라고 말씀하셨대요. 주임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죠. 무료면 무료 승인자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승인자요? 네, 계약 구조상 비용 면제는 식당 사장님 승인이 필요해요. 김 사장님 서명이 있어야 하죠. 주임님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용 면제 사유도 명시돼야 합니다. 가족 행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다시 갔어요. 민자에게 말을 꺼냈죠. 어머님, 식당에서 무료 처리하려면 승인자 서명이 필요하대요. 승인자? 그건 사돈 어른이 하면 되잖아. 네, 아버지 서명이 필요한데 어머님도 요청자로 서명하셔야 해요. 내가 왜 서명해? 사돈이 해주신다는데. 민자는 펜을 받지 않았어요. 승인자는 되기 싫고 무료는 받고 싶은 거였죠. 어머님, 규정상 양쪽 서명이 다 필요해요. 규정. 맨날 규정만 들먹이네. 지연아, 네가 알아서 처리해. 민자는 책임을 또 제게 떠넘겼어요. 결정권은 없이 책임만 지라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를 찾아갔죠. 아버지, 왜 그래? 표정이 안 좋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그냥 규정대로만 해주세요. 비용, 계약, 정산, 전부 규정대로만요. 제가 감정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아버지는 제 눈을 봤죠. 그 눈빛에서 결심을 읽었어요. 알았다. 아빠가 그렇게 할게. 감사해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감정의 폭발을 꾹 눌렀죠.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아빠야. 네, 아버지. 아빠가 내 마음 알 것 같아. 근데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아버지,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가 힘들까 봐. 전 괜찮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상처받으시는 게 더 힘들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아빠가 널 믿을게. 감사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모은 기록들을 정리했죠. 오마카세 50세트 주문, 시어머니 요청, 서명 거부, 무료 처리 요구, 승인자 서명 거부,
친척들에게 소문 확산, 특별 손님 추가, 시어머니 지인 중심, 모든 게 명확히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다짐했죠. 이제 곧 끝나. 두고 봐. 감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분함만 남았죠. 그 차분함이 곧 무기가 될 거였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칠순잔치 당일이 왔죠. 오전 9시, 식당은 분주했어요. 저는 입구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 민자가 나타났어요. 지연아, 손님들 오기 시작했어. 입구 안내는 제대로 돼 있어? 네, 어머님, 매니저가 배치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민자는 저를 밀어내고 입구로 갔어요. 직원에게 지시하기 시작했죠. 여기 안내판 위치 바꿔요. 저기는 너무 구석이잖아요. 손님, 그건 동선상 맞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나아요. 지금 당장 옮겨요. 민자는 식당 서비스를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직원들은 당황하며 저를 봤죠. 어머님,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하긴. 이건 우리 집안 행사야. 내가 챙겨야지. 민자는 현장 통제에 나섰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머, 민자 씨, 여기가 그 유명한 사돈 식당이구나. 그럼 사돈이 운영하시는 데야. 우리 영감 칠순이니까 최고로 해주신대. 민자는 손님들에게 자랑했어요. 마치 자기 덕분인 것처럼요. 홀 안으로 들어가자 특별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민자의 지인들이었죠. 민자야, 여기 진짜 좋네. 이런 데서 칠순하면 얼마나 들어? 가족이니까 특별하게 해주시는 거지. 뭐, 우리 사돈 체면도 있으니까. 민자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손님들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죠. 주방에서는 오마카세 조리가 한창이었어요. 50세트 전부 나가야 합니다. 참치 대도로도 준비 완료. 주방장님이 소리쳤어요. 직원들은 땀을 흘리며 움직였죠. 홀에서는 추가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샴페인 더 가져와. 과일 세팅 추가해줘. 민자가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했어요. 저는 재빨리 주임님을 불렀죠. 주임님, 추가 요청 전부 기록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요청했는지도 명시할게요. 주임님은 태블릿에 빠르게 입력했어요. 즉흥 주문이 말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았죠. 샴페인 3병 추가. 요청자 박민자 여사. 과일 플레이팅 변경. 요청자 박민자 여사.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뒤편에서 아버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시댁 눈치를 보는 게 보였죠. 사장님, 저쪽에서 계속 추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규정대로 해. 전부 기록으로 남겨.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질 뻔했어요. 자기 식당이 이렇게 휘둘리는 게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저를 봤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저렇게 강했나. 아버지는 저를 믿기로 했어요. 참고 지켜보기로 했죠. 식사 시간, 오마카세가 나왔어요. 손님들은 감탄했죠. 와, 오마카세가 이렇게 나오네. 민자 씨, 정말 대단한데. 이 정도면 얼마나 들었어? 민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 정도 대접은 당연하지. 우리 사돈이 워낙 통이 크신 분이야. 당연하다니. 대단하네. 손님들은 민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칠순 주인공은 뒷전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손님들 인식이 바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칠순이 아니라 시댁 권력 과시 행사로요. 사돈 식당이 시댁 행사장으로 점유당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주임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부인, 추가 항목, 전부 기록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산서는 언제 나와요?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칠순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임님을 조용히 불렀죠.
주임님, 정산 절차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지금이요. 가족분이신데 바로 해드려요? 오늘 바로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주임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30분이면 준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 뒤 주임님은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상세 청구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청구서에는 모든 게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오마카세 50세트, 단가 55만 원, 총이 750만 원, 요청자 박민자, 샴페인 추가 3병, 단가 30만 원, 총 90만 원, 요청자 박민자, 과일 플레이팅 변경, 50만 원, 요청자 박민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별 손님 전용 구성, 특선 코스 20인, 단가 35만 원, 총 700만 원, 요청자 박민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총액은 3,590만 원이었죠. 이대로 전달해 주세요. 가족 테이블로요. 가족 테이블이요? 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이요. 직접 전달해 주세요. 저는 동선을 정확히 잡았어요. 주임님은 청구서를 들고 홀로 향했죠. 가족 테이블에는 민자, 큰아주버니, 부부, 태성,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정말 잘 끝났어. 다들 오마카세 맛있다고 난리였어. 민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돈 식당이 정말 좋네요. 서비스도 최고고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친척 한 명이 말했어요.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우리 사돈이니까. 그때 주임님이 테이블 앞에 섰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행사 청구서 전달드립니다. 주임님은 청구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민자는 눈살을 찌푸렸죠. 청구서? 이게 뭐야? 오늘 행사 비용 내역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주임님은 공손하게 말하고 물러났어요. 민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죠. 처음 몇 줄을 읽던 민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옆에 앉은 친척이 힐끗 봤어요. 어머, 오마카세가 2,750만 원? 뭐라고? 태성이 청구서를 가져다 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죠. 어머니, 이게 맞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민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돌아봤죠. 친척들도 청구서를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공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그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자는 얼굴이 붉어졌죠. 누가 공짜래.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형님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한 소리지. 민자는 변명했지만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말이 꼬이기 시작했죠. 태성은 청구서를 다시 봤어요. 총액 3,590만 원. 손이 떨렸죠.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지연이한테 물어봐. 민자는 저를 찾았어요. 저는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죠. 지연아, 이리 와봐. 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표정은 차분했죠.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어머님이 요청하신 대로 진행했어요. 저는 청구서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오마카세 50세트. 전부 어머님이 주문하신 거예요. 주문? 나는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주문서에 단가 다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이 확인하고 주문하셨잖아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태성은 청구서를 다시 봤죠. 특별 손님 전용 구성. 이건 뭐야? 어머님이 현장에서 추가하신 거예요. 특선 코스로요. 700만 원? 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20인분이요. 1인당 35만 원이에요. 친척 한 명이 작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 손님이 민자 씨 지인들이었구나.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어요. 민자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나는 그냥 좀 좋은 걸로 하라고. 네, 좋은 걸로 하셨죠. 그래서 특선 코스로 진행했어요. 저는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태성은 총액을 다시 확인하며 멍해졌죠. 590만 원. 태성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서늘함을 느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여기서 이럴 거 아니잖아. 민자가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청구서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모두가 봤으니까요. 친척들은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먼저 갈게. 오늘 수고했어. 응, 그래, 조심히 가. 민자는 억지로 웃으며 배웅했어요. 하지만 친척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모두가 떠나고 가족만 남았어요. 민자는 저를 노려봤죠. 네가 일부러 이런 거지. 아니요. 어머님이 요청하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요청하긴 나는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주문서에 다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이 주문하셨잖아요.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민자는 할 말을 잃었죠. 저는 뒤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는 눈빛이었죠. 저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깎이지 않았어요. 식당이 함부로 쓰이지 않았죠. 그 안도감이 곧 통쾌함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어머님, 정사는 일주일 안으로 하시면 돼요. 가족이라 특별히 기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민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죠. 종이 한 장이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워졌죠. 청구서가 공개된 뒤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댁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민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연아, 그 청구서 말이야. 무료로 처리 안 돼? 어머님 주문은 이미 완료됐어요. 완료가 무슨 소리야? 가족이니까 무료로 해달라고. 민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님이 요청자로 주문하셨잖아요. 문서에 다 남아있어요. 그건 네가 주문하라고 했잖아.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주문하셨어요. 제 말에 민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문서상 요청자 이름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네가 사돈 어른한테 말해봐. 딸 말이면 들으실 거 아니야.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어머님 남편 칠순 비용을 저희 아버지가 부담해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사돈한테 그런 말을 해. 민자는 소리쳤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실무만 담당했어요. 요청은 어머님이 하신 거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죠. 며칠 뒤 시댁에서 가족 회의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성이 집에 돌아와 말했죠. 여보, 어머니가 금 팔기로 하셨대. 금이요? 응. 3,500만 원 내려면 금 팔 수밖에 없다고. 태성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형님은요? 형도 여유 없대. 결국 어머니가 직접 해결하시기로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죄책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확함만 느껴졌죠. 그리고 이틀 뒤 민자가 직접 식당으로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러요. 하지만 아버지는 만나주지 않으셨대요. 비서를 통해 이렇게 전하셨죠. 정산 관련 문의는 행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사돈에게 직접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체면을 끝까지 지키는 거였죠. 민자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대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민자는 결국 금을 팔아 정산금을 냈어요. 할 수 없었죠. 문서가 명확했으니까요. 태성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 내가 네 편을 제대로 못 들어줘서. 태성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저는 그를 봤죠. 나는 편 가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원칙대로 했을 뿐이야. 알아. 이제 알겠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관계 단절도 화해도 아니었어요. 그저 경계선이 생긴 거였죠. 내 친정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 그 경계선이 제 조용한 승리였어요. 싸우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기록만으로 이긴 거였죠. 어느 주말 아버지와 차를 마셨어요. 아빠, 저 잘한 거 맞죠? 당연하지.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소리 나올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전부 매니저 라인으로 남긴 거잖아. 넌 현장 지시도, 주문도, 정산도 직접 안 했어. 네, 전부 기록으로만 남겼어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프레임을 막아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관계 단절은 안 할 거예요. 화해도 안 하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다만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우리 친정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는요. 그게 맞아. 넌 정말 강한 애야.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럽게 봤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은 맑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죠.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선은 필요하다는 것도요. 여러분은 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